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뭘 했었냐면 뭘 했더라? 하이드로젠 애텀에서의 스타크 이펙트. 그 중에서 다시 말하면 균일한 전기장이 있을 때 우리 그라운드 스테이트와 포스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의 에너지 시프트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거 우리 봤었죠. 근데 그 중에서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경우 퍼스트 오더의 에너지 시프트는 패러티 컨서베이션 때문에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패러티 이븐 스테이트고 그 사이에 샌드위치 되는 C라는 거는 패러티 오드이기 때문에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0이죠. 그래서 퍼스트 오더 에너지 시프트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 세컨드 오더 에너지 시프트를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 거기서 복잡했던 게 뭐냐면 하이드로젠 애텀에 해당되는 컴플리트 셋업 스테이트가 에너지가 음수인 거, 그 다음에 컨티뉴엄 스테이트인 에너지가 양수인 거, 그 두 개를 다 더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 두 개를 다 더할 때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는 좀 어려우니까 우리 어퍼 바운드만 우리 계산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어퍼 바운드가 어떻게 썼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구했던 관계가 뭐냐면 세컨드 오더 에너지 시프트가 뭐야? E 스퀘어드 일렉트릭 필드의 제곱 E20 마이너스 E10 phi 100 C squared phi 100 다음과 같이 우리 계산했죠. 근데 그럼 우리 이제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는 잘 아는 것처럼 phi 100가 spherically symmetric하죠. spherically symmetric하기 때문에 우리가 C 제곱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 C 제곱에 대한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계산하는 거는 우리가 좌표축을 적당히 바꾸면 X 제곱의 시스템은 똑같은데 웨이브 펑션은 바뀌지 않는데 좌표축을 적당히 바꾸면 X 제곱에 대한 expectation value를 갖는 걸로 계산할 수도 있죠. Y 제곱에 대한 것도 계산할 수도 있죠. 따라서 이거는 phi 100가 spherical symmetry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것이 되죠. 그럼 계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3개를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 되죠. 3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C제곱은 R제곱이죠. 그러니까 R에 대한 적분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요거만 계산을 하는 거는 3분의 1 이거 계산하는 거랑 같다 이거예요. 그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을 3으로 나눠주는 거죠. 요건 지난 학기에 우리가 계산을 사실 다 했는데 계산을 했다는 게 뭐냐면 우리 R 스퀘어에 대한 100 아니 일반적으로 이거 R 스퀘어는 n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A0 제곱, N 제곱. 나중에 책을 찾아보거나 지난 학기 노트를 보면 숙제로도 낸 것 같은데.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그라운드 스테이트니까 n이 1, L이 0, L이 0. n이 1이면 6, 3, 3A 제곱이죠.
요건 A0 제곱이에요. A0는 우리가 보 레디어스로 H바 MC 알파 알파는 파인 스트럭처 컨스탄트로 E 스퀘어드 4파이 에플론 0 H바 C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어퍼 바운드로 들어갈 수 있는 요건 이제 다 계산했죠. 요거는 A0 제곱이고 E2-E1 이거 계산하면 되죠. E20 마이너스 E10 이 n이 마이너스 1/2 MC 전자의 질량을 쓸까? 한소리 C 제곱 C 알파의 제곱이죠. 1/2 스퀘어드 다음과 같이 주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걸 집어넣으면 수소 원자면 C가 1이니까 마이너스 1/2 MC 스퀘어드 알파 스퀘어드 2 4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분의 3 그러니까 8분의 3이죠. 8분의 3 MC 스퀘어드 알파 스퀘어드 다 집어넣으면 다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요양은 어떻게 되나? 요거에 역수를 써야 되니까 E 스퀘어드 3MC 제곱 알파 제곱분의 8 그 다음에 A0 제곱 요거를 좀 더 간단히 쓰면 간단히 어떻게 쓰나 이게 A0에 어떻게 쓰냐면 A0 하나를 더 쓰고 A0 하나 더 쓰니까 A0의 역수를 곱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뭘 쓰면 되냐 하면 다음과 같이 쓰고 그 다음에 알파 제곱을 풀어서 쓰면 요거의 역수니까 알파 제곱 가만히 있어보자. 이건 그대로 쓰고 이걸 쓰면 요 알파 대신 MC 알파 대신 요거를 쓰면 E 스퀘어드 아니 알파를 쓰면 요 밑에 위에 알파가 있으니까 요 알파 제곱까지 해서 알파분의 1 그러면 E 스퀘어분의 4파이 엡실론 0 H 바 C 다음과 씁시다. 그러면 H바가 없어지고 E 스퀘어도 없어지고 M도 없고 C 제곱도 없어지고 해서 남은 게 뭐냐면 3분의 8
4파이 엡실론 0.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게 전기장. 요거보다 작다는 거죠. 어퍼 바운드를 계산하는데. 근데 실제 값은 정확한 exact value는 이게 아니라 4분의 9.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죠.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우리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non-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를 써서 Stark effect의 ground state의 에너지 shift, second order 에너지 shift의 upper bound를 계산하랬죠. 이번에는 first excited인 경우, first excited state인 경우, first excited state는 any2니까 any1은 any2면 L이 1이나 0을 가질 수 있으니까 any2죠. 이때 아이겐 펑션은 L이 0인 경우, L이 1인 경우 다음과 네 가지가 있죠. any2인 그러니까 이거의 디제너레이션은 4예요. 디제너레이션은 4예요. 우리 이거의 웨이브 펑션 쓰면 다 쓸 수 있어. 나중에 우리 쓰고. 그 중에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패러티는 마이너스 1의 L승으로 주어지니까 L이 even이면 패러티 even state, L이 odd이면 L이 1인 경우 이건 패러티 odd state죠.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잘 아는 것처럼 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를 써야 되죠. 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를 쓴다는 건 뭐냐면 이거의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쓰는 거예요.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의 형태가 어떻게 쓰여지냐면 J 람다 H1 Y and I 알파 I 이게 잘 안 보이냐? 다음과 같은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여기 있는 요 스테이트들이 I라는 게 1, 2, 3, 4 4개의 스테이트에 대해서 우리 전부 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사실 이거는 해밀토니안을 쓰면 4x4 스페이스에서의 매트릭스를 H1에 대한 매트릭스를 다이어고널라이즈 하는 문제가 돼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경우는 훨씬 더 간단하게 우리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소위 패러티가 있어서 우리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이게 4x4지만 첫 번째 H1이 뭐에 비례하는 거냐면 H1이 Z에 비례했었죠. Z 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건 Z는 LZ랑 커뮤터죠. 딴 거랑은 커뮤터지만 LZ는 Z랑 커뮤터죠. 따라서 H1과 LZ의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을 구할 수 있어요. 혹은 다시 말하면 LZ는 컨서브 돼야 돼. 따라서
이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계산할 때 넌제로가 되는 것은 LC의 퀀텀 넘버가 같아야만 0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티에 의하면 phi 2, 1, 플러스 마이너스 1, C, phi 2, 1, 플러스 마이너스 1, 이거는 0이죠. 왜냐하면 이게 이거에 상관없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에 상관없이 C는 패러티 두 개 곱하면 패러티 2분, 패러티 오드니까 이거 0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4x4 매트릭스를 쓰면 4x4 매트릭스를 베이시스로 어떻게 정할까? 저기 쓴 대로 어떻게 쓰든지 상관없지만 2, 0, 0, 2, 1, 0, 2, 1, 1, 2, 1, 마이너스 1, 2, 0, 0, 2, 1, 0, 2, 1, 1, 2, 1, 마이너스 1. 다음과 같이 쓰면 우선 m이 같은 것만 0이 아니니까 우선 m이 같은 거는 여기는 전부 다 m이 0이죠. 이건 m이랑 여기 m이랑 이 값이 다르죠. 이것도 0이에요. 이것도 m이 0인데 1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것도 0이에요. 이것도 m이 0인데 1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것도 0이고 이건 어떻게 되나? 이것도 m이 0인데 1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0이죠. 그 다음에 z는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건 소위 위에 거랑 밑에 거만 가능한 게 아니라 위 밑에 상관없이 전부 다 이게 네 개의 값이 다 0이에요. 왜냐하면 이거의 패러티는 마이너스 1의 m의 인디펜던트하게 마이너스 1의 L승, 마이너스 1의 L승이니까 m 값에 상관없이 이건 전부 다 0이에요. 이게 다 0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4x4 매트릭스를 퍼터베이션에 의해서 4개의 이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에 대한 4x4 스페이스를 생각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전부 0이고 요 위에만 2x2만 살아남죠. 그럼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4x4 매트릭스를 다이아고널라이즈 해야 되지만 결국은 앞에 있는 2x2 매트릭스만 다이아고널라이즈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머지는 디저너리스가 다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요거만 이제 결과를 봅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요 2x2 요거만 보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2x2의 요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쓰면 앞에 2가 있고 phi 2, 0, 0 C phi 2, 0, 0 phi 2, 0, 0 C phi 2, 1, 0 phi 2, 1, 0 C phi 2, 0, 0 phi 2, 1, 0 C phi 2, 1, 0 이거에 알파 1, 알파 2 다음과 같은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풀면 된다는 거죠. 더 재미있는 건 이거는
parity even odd죠. 0이에요. 이것도 parity conservation에 의해서 0이에요. 다이아고널 엘리먼트가 없어. 그러니까 남는 건 요거만 계산하면, 이건 요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이니까 요거만 계산하면 우리 원하는 2x2 매트릭스에 다이아고널라이즈 하고 싶은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전부 다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문제를 전부 다 돌려서 결국 쭉 줄여서 봤더니 우리는 요거를 일단 계산하면 그다음에 요 매트릭스를 다이아고널라이즈하는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풀면 되겠다.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걸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밑에 이걸 다 쓸 필요가 없어. 위에 두 개만 있으면 돼. 위에 두 개는 2배 A0 마이너스 3 over 2 이거예요. 자, 그러면 phi 200 아무거나 하나 계산하면 되니까 요거를 계산하면 z phi 210 인테그랄 r은 무한대까지 r 스퀘어 dr 그 다음에 하나에다가 다른 거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곱해주면 되죠. 요거에다 요거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곱해주는데 y00는 리얼 넘버니까 그냥 그대로 쓰면 되죠. 그래서 이거 쓰면 두 개를 곱하면 2a0에 마이너스 3승 엑스포넨셜이 두 개 곱하면 e to the 마이너스 r over a죠. 그 다음에 요거를 곱하면 두 배의 r over 스퀘어 루트 3 a죠. 1 마이너스 r over 2 a죠. 다 됐지. 그 다음에 앵귤러 파트 d 오메가 y00 스타 y10 에다가 z를 곱해야 되죠. 그죠? 여기 z를 곱하면 z는 r 코사인 테타죠. 코사인 테타는 스페리컬 하모닉스로 쓰면 스퀘어 루트 4파이 y10 r 스퀘어 루트 4파이 y10 y00는 스퀘어 루트 4파이분의 1이죠. 스퀘어 루트 4파이분의 1 캔슬되고 y10 우리가 사실은 하나는 y10고 하나는 y10 스타여야만 되죠. 우리 노멀리제이션을 볼 때. 근데 우리 그렇게 해서 계산하기 귀찮으면 어떻게 쓰냐면 그냥
스퀘어 루트 4파이. y10가 얼마지? y10가 스퀘어 루트 4파이분의 3. 여기 좀 넘기면 4파이분의 3 코사인 스퀘어 세타죠. 그러면 4파이가 없어지고 스퀘어 루트 3이니까 4파이. 너무 막 지웠나? 4파이 분의 루트 3? 다음과 같이 되죠. 이거는 d 파이 사인 테타 d 테타죠. 파이에 대해서 적분하면 2파이. 이거는 사인 테타, 이걸 코사인 테타를 x로 넣으면 dx, x제곱이죠. x제곱이니까 3분의 x 3승. 제로부터 1 사이. 3분의 1이죠. 3분의 1. 요거 계산하면 3분의 1? 아니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려니까 이게 2배죠. x 3승을 마이너스. 3분의 4파이? 스퀘어 루트 3분의 1이죠. 그래서 이게 스퀘어 루트 3분의 1. 나머지를 적분하면 이거 어떻게 적분하지? x를 a0분의 r로 넣으면 a0 3승은 사라지고 8분의 1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dx x제곱 e to the minus x. 또 있네, 이게. 여기 x가 또 있네. x. 그리고 x. 2 오버 스퀘어 루트 3. 1 마이너스 2분의 x. x a0.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스퀘어 루트 3, 3분의 1, 4분의 1, 12분의 1, 12분의 a0 하고 남은 게 뭐야? x 4승 하나, 둘, 셋, 넷 빼기 2분의 x 5승이죠? x 4승 곱하기 2 to the 마이너스 x 4팩토리얼이죠? 자, 4팩토리얼이 얼마야? 24. 5팩토리얼은 120, 60. 24에서 60을 뺀 거죠. 24.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6. 다음과 같이 나오죠. 그렇게 복잡해. 그래서 자, 다 됐어. 리얼 넘버니까 컴플렉스 컨주깃도 똑같은 값을 줄 테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자.
오, 계산을 잘했네. 그러면 요거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면 되죠. 이걸 이쪽으로 넘겨서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면 되니까 이게 0이죠. 됐죠. 이거는 계산하기 쉽지 뭐. 오, 되네 그냥. 이 원의 제곱이 3a2의 제곱. 따라서 이 원은 포스트 오더 에너지 시프트, 디저너리 퍼터베이션 티어리에서 포스트 오더 에너지 시프트를 계산합니다. 아이겐 스테이트는 플러스일 때 이게 플러스일 때 어떻게 되나? 1 여기다 양쪽을 3, 2, 2, A0로 나눠주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알파 2가 알파 1이네. 알파 1이랑 알파 마이너스 2. 이 원이 마이너스 3, 2, 2 알파 A0면 이게 마이너스인 경우니까 알파 1이 알파 2일 때죠. 다시 말하면 요거는 아이겐 펑션이 1 마이너스 1인데 이게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phi 2, 0, 0, 2, 1, 0. 요거는 요 앞에 이건 노멀라이즈 한 거죠. 다음 같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원래 한 줄이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4개를 보이기 위해서 다음 거 쓰면 N2, Degeneracy 4, L이 1, M이 마이너스 1, 0, 1인 거랑 L이 0인 경우 요거랑 요거에 4개의 스테이트가 있죠. 이걸 전기장을 걸었더니 하나는 에너지가 높은 게 스퀘어 루트 y2000 y210 낮아진 게 스퀘어 루트 y200 y210 m 플러스 마이너스 다음과 같이 에너지 스플리팅이 일어나죠. 그래서 전기장이 있다고 해서 디제너러시가 전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일부만 없어졌죠. m이 0인 파트만 에너지 스플리팅이 생기고
m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거는 아직 그대로 지금 디제너리스 2인 상태로 남아있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질을 보면 아까도 본 것처럼 일렉트릭 필드를 집어넣어서 생긴 퍼터베이션이 Z에 비례하기 때문에 LZ는 Z랑 커뮤트하죠. 하지만 L 스퀘어는 Z랑 커뮤트하지 않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퍼터베이션이 들어와도 LZ는 좋은 퀀텀 넘버예요. 그죠? LZ는 좋은 퀀텀 넘버라는 뭐냐면 LZ와 전체 해밀토니안의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으로 쓸 수 있어요. m equal 0인 경우. 하지만 L 스퀘어 요거는 L 스퀘어는 좋은 퀀텀 넘버가 아니죠. L 스퀘어에 대한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섞이죠. 다음과 같이. 그 다음에 디제너릿 퍼터베이션 시어리를 볼 때 H0랑 H1 퍼터베이션이 있는데 그럼 퍼터베이션을 지금 우린 퍼터베이션을 다이어고널라이즈 했죠. 퍼터베이션을 H1을 다이어고널라이즈 하면 충분하냐? 그 경우는 H1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H1을 다이어고널라이즈 하는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이 H0의 다이어고널 파트가 똑같지 않으면 그걸 다이어고널라이즈 하진 않아요. 언제 다이어고널라이즈 하냐면 H0가 유닛 매트릭스에 비례할 때만. 그죠? 그러니까 그 같은 아이겐 밸류를 가지는 सब스페이스에서만 그건 유닛 매트릭스에 비례하기 때문에 유닛 매트릭스는 어떤 유니터리 매트릭스랑 그거의 에조인트를 곱하면 항상 1이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सब스페이스에서는 H1을 다이어고널라이즈 하면 토탈 해밀토니안을 자연스럽게 다이어고널라이즈 할 수 있죠. 자, 사실 보면 지금 우리가 한 게 아주 예쁘긴 하지만 그러면 정말 n equal 2인 스테이트가 정말로 디제너릿 하냐? 우리 좀 이따가 배우겠지만 리얼 하이드로젠 애텀의 경우에 여기에 이거는 아주 아이디얼라이즈 된 경우죠. 쿨럼 포텐셜만 있는 경우예요. 다른 퍼터베이션이 막 들어오면 좀 이따가 배우겠지만 퍼터베이션이 들어오면 이게 과연 계속 디제너릿하게 남아있냐? 안 그래요. 정확하게 디제너릿한 스테이트가 정말 세상에 있냐? 디제너릿한 스테이트를 찾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항상 조그만 퍼터베이션이 아주 작은 양이라도 갈라요. 그럼 도대체 넌 디제너릿 퍼터베이션 시어리는 그럼 왜 공부하냐? 그 스플리팅이 아주 작을 때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지금 얘기한 걸 근거로 하면 오케이. 그럼 아주 대담한 가정을 해서 이 세상에는 디제너릿한 스테이트가 하나도 없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되냐 보자 이거예요. 디제너릿 스테이트가 하나도 없으면 우리 쉽게 2레벨 스테이트. 다시 말하면 200랑 210.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 스탁 이펙트에서 포스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를 보면 4개지만 이 2개가 넌제로인 값을 가진다고 했는데 이 2개가 아주 정확히 언퍼터브드 해밀턴 들어가 있으면 이게 정말 정확히 저렇게 디제너릿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럼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H0가 phi 200가 한 개, E20 마이너스 델타 phi 200. H0 phi
210, E20 플러스 델타. 델타가 양수면 200가 에너지 레벨이 조금 낮은 거죠. 다음과 같이 된다고 쳐봅시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런 거 좀 이따 볼 거예요. 다음과 같이 되면 이러면 디제너리트하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쓰면 요 두 개로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알파 1, 파이 200, 알파 2, 파이 200, 210. 다음과 같은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쓸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형태가 보면 굉장히 편견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죠. 가장 일반적인 상태를 쓴 거죠. 전체 해밀토니안에 대해서 파이 다음 같은 게 컴플리셋을 이루기 때문에 물론 m이 다음 같이 우리 썼다고 쳐봅시다. 요거랑 다른 모든 가능한 상태. 이렇게 쓸 수 있죠. 일반적으로. 이건 뭐 non-degenerate perturbation이나 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를 쓴 게 아니라 그냥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쓴 거예요. 요게 우리 그거에 에너지를 갖는 아이겐 스테이트라고 쓴 거예요. 아이겐 스테이트를 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다음 같이 쓰면 저거를 다 쓰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건 에너지가 높은 거니까 요거만 앞에 있는 요식만 쓰자는 거예요. 요거만 보면 물론 딴 거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쭉 쓸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요거를 무한대 바이 무한대의 매트릭스를 쓸 수 있는데 우선 앞에 있는 2x2 매트릭스만 써보자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쓸 수 있지만 쓰면 그거 어떻게 쓰냐? 양변에 처음 거는 200에 대한 요걸 쓰면 200는 E20 마이너스 델타 200 가장 쉽게 다이아고널 엘리먼트부터 먼저 쓰면 플러스 델타 그 다음에 non diagonal 엘리먼트는 다른 것도 여러 개가 있지만 요거만 먼저 보면 2레벨에서 딴 건 에너지 간격이 크다고 하면 우리 2레벨 시스템은 가장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게 다 있지만 요 에너지만 둘 사이의 에너지 간격이 가장 작고 나머지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서 2x2만 생각한 거예요. 그럼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요양을 A 람다라고 씁시다. 크기는 람다고 A. A 제로가 아니라 그냥 어떤 넘버 A, 람다 A. A가 리얼 넘버. 그럼 요것도 허미션 컨주게이션인데 A가 리얼 넘버이면 이것도 A 람다. 우리 아까 계산한 리얼 넘버가 나온 거를 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보면 그 다음에 우리 역시 패러티에 의해서 요건 0이죠. 패러티에 의해서 요건 0이죠. 스타크 이펙트인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뭘 다이아고널라이즈 해야 되냐면, 요걸 다이아고널라이즈 하면 되는데, 아이겐 밸류는 여기서 2를 뺀 거. 2를 뺀 거에 이걸 취하면 아이겐 밸류를 구할 수 있죠. 아이겐 밸류는 어떻게 구하냐면 2제곱 마이너스 2개를 더해야 되니까 2배 220 2 플러스 곱한 거니까 220의 제곱 델타 제곱은 0. 따라서 이는 2차 방정식을 풀면 220 플러스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뭐야? 2 제곱 빼기 요거니까 뭐가 빠졌네? 람다 A를 뺐지 여기. 람다 A의 제곱 델타 제곱 플러스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우리 계산한 아이겐 밸류는 뭐냐면 두 개. 다른 에너지 레벨은 굉장히 에너지가 커서 2레벨 시스템만 생각한 거예요. 2레벨 시스템의 에너지가 약간 차이가 나는데 거기다가 일렉트릭 필드를 외부에서 걸어줘서 생기는 에너지 스플리팅이랑 보면 이그젝트한 결과예요. 이건 어떤 어프록시메이션, 퍼터베이션 시리즈를 쓴 것도 아니고 이그젝트한 결과예요. 그럼 이거랑 여태까지 우리 계산한 거랑 여태까지 우리가 퍼터베이션으로 구했던 거랑 어떻게 둘 사이의 관계를 맺냐? 그건 당연히 이 안에 있는 이 두 개가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죠. 우리가 디제너릿한 경우라는 거는 델타가 0으로 가는 극한이죠. 델타가 0으로 가는 극한이에요. 다시 말하면 퍼터베이션에 의한 스플리팅이 원래 언퍼터 오브 더 해밀토니안의 스플리팅보다 굉장히 큰 경우, 그 경우는 약간 디제너리스에서 약간 벗어난 그거를 무시하고 디제너릿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반대로
이 스플리팅이 워낙 크면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 스플리팅이 워낙 커서 퍼터베이션에 의한 스플리팅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으면 이건 아주 에너지 간격이 큰 디제너릿하지 않은 두 스테이트 사이의 퍼터베이션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 두 가지가 이 이그젝트한 경우에는 그 두 가지가 그 두 개의 극한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걸 따져보면 이게 어떤 경우죠?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의 에너지 스플리팅이 굉장히 큰 경우. 뭐에 비해서? 퍼터베이션에 의한 스플리팅보다. 그 경우는 언퍼터브드 스테이트를 아이겐 스테이트를 디제너릿 스테이트로 볼 수 없죠. 그 두 개가 넌 디제너릿 스테이트인 경우예요. 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델타가 크니까 델타로 끄집어내면 1 플러스 델타분의 람다 A의 제곱에 2분의 1승이니까 이거를 테일러 시리즈 전개하면 1 다음 같이 주니까 E2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 오더 람다 스퀘어. 그죠? 람다 스퀘어를 우리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 결과를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 아까 각각 넌 디제너릿 스테이트인 경우,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 스테이트인 경우처럼 퍼스트 오더 에너지 시프트가 없죠. 세컨드 오더 에너지 시프트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우리 아까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대해서 했던 것과 정성적인 비교를 하면 오더 람다 0이 없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 봤던 이 스플리팅이 아주 원래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 스플리팅이 아주 작아서 거의 디제너릿한 경우로 볼 수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2죠. 2죠. 이제는 A 람다가 큰 거니까 A 람다 이렇게 접으면 1 2죠. 다음 오더랍니다. 소리.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람다의 퍼스트 오더의 스플리팅이 있죠. 우리가 지금 앞에서 봤던 다음과 같은 스플리팅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 아무리 넌 디제너릿 세상에 디제너릿한 스테이트가 어딨냐 조금이라도 퍼터베이션이 들어오면 항상 작은 스플리팅이 생기는데 이거를 언제 디제너릿한 경우고 언제 넌 디제너릿한 상태로 보고서 거기에 적절한 퍼터베이션 티어리를 쓰느냐 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이 분석에서 봤듯이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의 에너지 스플리팅과 퍼터베이션이 주는 에너지 스플리팅 사이에 크기가 어떤 하이어라키가 있는지 얼마나 크고 작은지를 비교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뭐 다른 2차원의 하모닉 오실레이터나 3차원의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대한 디제너릿, 넌 디제너릿 퍼터베이션 티어리에 대한 거는 그리피스 책에도 예제들이 몇 개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걸 풀어보려면 숙제 2차원, 3차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디제너릿, 넌 디제너릿 스테이트인 경우,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경우 우리 그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에너지 시프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는 거를 아주 진절이 나도록 풀 수 있게 문제를 냈으니까 여러분들이 숙제를 잘 풀면 연습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퍼터베이션, 타임 인디펜던트 퍼터베이션 티어리에 대한 얘기를 끝내고 그럼 이거를 그럼 어떻게 응용한 실제 이렇게 스탁 이펙트 같이 간단한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자연계에서 다음과 같은 타임 인디펜던트 퍼터베이션 티어리를 이용해서
좀 더 엄밀하게 기술해야 될 자연계의 대상이 있냐? 있죠. 그게 바로 우리 수소 원자예요. 여러분들이 수소 원자에 대한 스펙트럼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나 이런 거는 아주 간단한 보어 모델에 의한 에너지 스플리팅을 봤지만 사실 인생은 훨씬 그것보다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 1학기 때는 기본적인 쿨럼 포텐셜에 의한 걸 봤다면 하이드로젠 애텀, 여러분들 속은 거야. 진짜 하이드로젠 애텀을 이제 우리 하이드로젠 애텀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퍼터베이션 티어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볼 거예요. 그럼 뭐냐? 언퍼터브드 해밀턴이안이 뭐냐? 하이드로젠 라이크에서 어토믹 넘버 Z는 계속 가지고 다닌다고 해봅시다. 나중에 수소 원자인 경우에는 C에다가 1만 집어넣으면 되죠. 이게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이고 지난 학기에 이에 대한 에너지 아이겐 펑션, 아이겐 밸류를 전부 다 구했죠. 이게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 그럼 퍼터베이션이 뭐가 있냐? 자, 이 리얼 하이드로젠 애텀에 여러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이건 리듀스 매스예요. 첫 번째. 카이네틱 에너지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건 뭐죠? non-relativistic 하이드로젠 애텀을 생각한 거죠. 질문을 다시 할 수 있죠. 하이드로젠 애텀 안의 전자는 non-relativistic하게 움직여요? 곤란하죠. 그래서 그러면 non-relativistic 할 것 같기도 하고 안 할기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스페셜 렐러티비티에서 카이네틱 에너지를 정의할 때 감마 MC 제곱, 감마가 로렌츠 팩터면 감마 MC 제곱에서 MC 제곱을 뺀 게 카이네틱 에너지로 정의하죠. 그럼 그거를 C분의 V, 속도가 광속에 비해서 아주 작다고 해서 first 처음으로 넌제로인 게 2분의 1 mv 제곱이고 두 번째 텀. 그 두 번째 텀 렐러티비스틱 에너지 커렉션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물론 질문은 이 크기가 이거의 에너지 아이겐 밸류에 비해서 얼만큼 크냐 하는 거를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하지만 생기는 소스를 먼저 보자 이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거 생각할 때 일렉트론 스핀 생각 안 했죠? 그죠? 일렉트론 스핀에 대해서는 디제너리트해요. 그렇지만 전자는 스핀이 있죠. 전자가 스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운동량을 전체 가운동량은 스핀 가운동량이랑 궤도 가운동량이랑 더해야 되죠. 더한 거에 제곱을 하면 스핀 앵귤러멘텀이랑 오비탈 앵귤러멘텀이랑 두 개의 스칼라 프로덕트한 L.S텀이 생겨요. 소위 스핀 오비트 커플링이 생겨요. 전자가 스핀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스핀 오비트 커플링이 있어요. 좀 이따가 우리가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 에스티메이트를 하겠지만 이 두 개가 크기가 비슷해요. 두 개가. 그래서 우리 요거를 요 크기와 요거에서 생기는 에너지 쉬프트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먼저 계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랑은 또 상관없이 또 뭐냐면 이번에는 이거는 전자 내부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아까는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줬지만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소위 Zeeman 이펙트라고 해서 스핀 스플리팅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 그거에서 생기는 어노멀러스 지만 이펙트. 지만 이펙트라는 거는 마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앵귤러 모멘텀 컴포넌트의 Z 성분으로 개수만큼 스플릿이 되는 경우예요. 앞에 어노멀러스라고 붙은 거는 순전히 역사적인 이유에서 그래요. 전혀 어노멀러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 어노멀러스하다고 생각했냐면 처음에 스핀이 없을 때는, 스핀을 몰랐을 때는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은 토탈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가 정수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m 값이 항상 홀수계예요. 그러니까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에너지 스플리팅이 항상 홀수계로 있어야 돼. 근데 은 원자로 해서 봤더니 두 개가 생겼네? 두 개로 갈라지네? 이상하네? 어노멀러스하네? 그래서 어노멀러스 지만 이펙트라고 부른 거예요. 스핀에 의해서 생긴 두 개로 갈라질 경우를 그래요. 우리가 스핀을 알고 있으면 전혀 어노멀러스하지 않죠. 그죠? 2s 플러스 1개가 스플리팅이 일어난 거니까. 요거는 이 크기는 어떻게 결정하냐? 그 외부의 마그네틱 필드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 다르죠. 외부의 마그네틱 필드가 아주 작으면 요거를 더한 게 언퍼트 오브 해밀토니언이에요. 그죠? 이제 이게 마그네틱 필드가 무지 크면 요거를 더한 게 언퍼트 오브 해밀토니언이고 요게 퍼터베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익스터널 마그네틱 필드가 크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는 좀 복잡하죠. 이거는 원자 내부에, 수소 원자 내부에 인트린식하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부의 마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퍼터베이션의 크기가 결정이 되니까. 그렇지만 이게 이거랑 비슷하면 지저분하죠. 이게 아주 크거나 아주 작을 때는, 아주 클 때는 요거랑 요게 언퍼트 오브 해밀토니안으로 정하고 요게 퍼터베이션. 요게 작을 때는 요거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언퍼트 오브 해밀토니안 아이겐 스테이트로 쓰고 거기에 대한 퍼터베이션. 그걸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자만 스핀이 있는 게 아니라 양성자도 스핀이 있죠. 근데 양성자 스핀은 대개 스핀에 의해서 생기는 효과는 그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해요. 크기가. 그러니까 전자가 양성자보다 이 나이가 되니까 양성자가 전자의 질량이 몇 배가 되는지가 헷갈려. 한 2000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2000분의 1 정도 작아요. 양성자의 스핀에 의한 스핀 오빗 커플링의 효과가. 혹은 전자의 스핀과 양성자의 스핀이 결합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이런 그렇지만 그거는 당연히 요거보다 훨씬 작은 양이 되겠지만 우리 그것도 그럴 걸 우리가 하이퍼 파인 스트럭처라 그래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주어질 때 하이드로진 애텀의 에너지 스펙트로스코피, 에너지 스펙트럼, 아이겐 스테이트들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볼 텐데, 그러면 먼저 이거를 보기 전에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는 건 이제 감을 잡았어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는 건 감을 잡았는데 정말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비교해야 이게 정말 퍼터베이션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다음 각각에 대한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 에스티메이트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어느 걸 퍼터베이션으로 볼 것인가.
이 두 개가 정말 같은 오더의 퍼터베이션인가? 우리 이런 거를 볼 때는 먼저 order of magnitude estimate를 해야 된다. 첫 번째, relativistic kinetic energy는 아까 본 것처럼 relativistic한 거 P, C의 제곱 전자의 질량에서 전자의 레스트 에너지를 뺀 거죠. 이걸 계산하면 뭐냐면 요거보다 굉장히 큰 경우 그럼 요거를 앞으로 끄집어낸 다음에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이거 고전역학 시간에 다 해봤을 테니까. 첫 번째 텀은 우리가 잘 아는 카이네틱 에너지. 전자의 카이네틱 에너지. 그냥 P. 2라. 귀찮아. 쓰지 마. 두 번째 게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전개해 보면 알아요. 전개해 보면 여러분들이 직접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해보지 뭐. MEC 제곱으로 끄집어내면 1 플러스 어떤가 P MEC의 제곱의 2분의 1승 빼기 1이잖아. 이거는 MEC 제곱 첫 번째 1은 이거랑 캔슬이 되고 첫 번째 2분의 1 요거 내가 제대로 썼나? P 이렇게 쓰니까 굉장히 이상하다. 스퀘어드 이렇게 씁시다. P 스퀘어드 ME 스퀘어드 C 스퀘어드.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된가? 1 플러스 X의 2분의 1승은 1 2분의 1X 2분의 1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니까 2 팩토리얼 분의 2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다음 것이 되니까 마이너스 8분의 1 P 스퀘어 스퀘어드 MEC의 4승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첫 번째 텀에다가 MEC 제곱하면 ME만 남아서 EME분의 P제곱. 두 번째 거는 ME의 3승의 C 제곱. 다음 같이 나오죠. 다음 거 같이 주어지고 요걸 우리 썼으니까 요거 그 다음 건 더 서프레스일 테니까 요게 relativistic kinetic energy에 의한 퍼터베이션. 우리 H1이라고 쓰면 H1은 저렇게 써있지만 우리 좀 예쁘게 써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예쁘게 쓰는 게 이상한 얘기긴 하지만 B 스퀘어드의 2ME 제곱 그러면 8이 들어갔고 ME의 제곱이 있고 다음 걸 쓸 수 있죠. 다음 걸 쓰면 order of magnitude estimate를 할 수 있어요. 대개 이거랑은 크기가 비슷해요.
expectation value를 취하면 크기가 비슷해요. 혹은 여러분들이 고전 비리얼 theorem이라고 해서 R분의 1 포텐셜인 경우에는 두 개의 expectation value가 같고 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요게 크기가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의 에너지 스펙트럼이랑 크기가 비슷해요. 아니 제곱이 아니라 요 제곱 안에 있는 양이. 그래서 요거는 EM 2분의 P 제곱은 대략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MC 제곱 곱하기 Z 알파의 제곱이죠. 뭐 C는 마이너스 2분의 1도 떼내고 크기만 보면 알파 스퀘어드 ME C 스퀘어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알파 4승 ME 제곱 C 제곱 MEC 제곱. 앞에 이걸로 나눠준 거. 그럼 이게 대략 얼마냐면 알파 4승 MEC 제곱.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의 크기에 비해서 알파 스퀘어만큼 서프레스 됐죠. 자. 이거 크기를 보면 다음과 같이 알파가 대략 137분의 1이죠. 한 10의 마이너스 4승 정도로 서프레스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요거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스핀 오빗 커플링에 대한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 에스티메이트를 하고 결국은 두 개가 거의 크기가 비슷하다는 걸 아니까 퍼터베이션을 쓰려면 H1, H 이거랑 스핀 오빗 커플링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더해서 퍼터베이션으로 생각하고 퍼터베이션 시리를 적용을 해야 되죠. 우리 그거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